네, 이상원 민주당 의원님과 조현래 콘텐츠진흥원장님의 축하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 주제는 정병익 PD님의 AI 게임의 아트입니다. 정병희 PD님께서는 엑소스 히어로즈, 엑소스 사가, RPG 매니저 개발 및 서비스의 책임 PD 역할을 맡으신 바 있으시고요. 현재는 너디스타의 설립자이시자 개발 PD로 AI를 활용한 게임 연구 개발 중에 계십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디스타 정병희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작년부터 게임 개발에 AI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 R&D 했던 결과물들 한번 정리해서 가져와 봤고요. 결과물을 통해서 현재 게임 개발에 AI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는 이런 순서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저희 조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위주로 작업물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개발 프로세스와 다르게 현재 그냥 처음 맞닥뜨리는 환경에서 가장 생소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한번 특징들 정리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활용한 결과물들을 보면서 각 파트별 어떤 것들이 유의미하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와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AI를 활용하면서 지금 현재의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 것들을 기대하고 준비해 나가면 좋을지 제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저희가 AI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R&D를 시작한 건 작년 한 7월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7월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 생성 AI가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소규모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던 때였고요. 작년 9월, 11월쯤으로 해서 미드저니나 니지저니가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 조직에서 이미지 생성은 AI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R&D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드저니나 니즈저니는 이제 편한 UX를 제공해서 아티스트 분들이 AI에 입문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툴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게임 개발에 활용하기에는 학습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막혀 있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외에 게임의 실질적 리소스를 만들기는 좀 너무 허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고요. 올해 1월부터 스테이블 디퓨전을 본격적으로 R&D를 시작하면서 학습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본격적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아트에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해서 R&D를 계속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AI 활용해서 현재 개발 중인 차기작 포그라운드 9이라는 게임의 이미지들이고요. 보시는 이미지들 대부분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이고 위쪽에는 저희가 공개를 위해서 만들어진 일러스트, 아래쪽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는 AI에게 저희 캐릭터들을 학습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캐릭터 디자인이 완성되고 나면 저희 AI에게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학습을 시키고 학습을 통해서 그 캐릭터가 반복 생산이 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게임 리소스 활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의 길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텍스처 제작하는 건 물론이고 배경 텍스처 제작이나 3D 전반에 걸친 작업들 그리고 영상 작업까지도 케어 가능하겠구나 하고 각 분야별 R&D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AI 저희가 사용했던 것들 설명하기 앞서서 저희가 꽤 오랜 기간 R&D 해왔음에도 저희 내부에서도 조금씩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AI 활용하시기에 새로운 프로세스 도입했을 때 가장 낯설 부분인 것 같아서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와봤어요. 실질적으로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앞으로 이제 AI를 사용하시게 되면 겪으실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다른 분들이 생성해 놓은 이미지들을 보면 꽤 좋은 퀄리티를 볼 수 있는데 AI로 작업을 할 때 의도가 없는 상태로 그냥 이미지 한 장 그려줘라고 AI한테 요청을 하면
굉장히 완성도 높은 이미지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해선 그냥 목적성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명확한 디자인이 유지된 상태로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되다 보니까 의도가 많이 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의도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AI의 품질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품질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AI 환경 조성을 해야 될 게 AI한테 다시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이미지를 재학습시킨다던가 혹은 이미지를 대량 생산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린다던가 하는 방식의 환경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예전에 처음에 이제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는 텍스트로만 의도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익스텐션 기능들이 나와서 이제 이따 보여드릴 컨트롤 앱 등등의 그 기능들을 통해서 의도 전달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익스텐션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과 학습 그리고 AI를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는 세 축이 계속 돌면서 AI가 추가적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퀄리티가 높아지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요걸 예시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상단에 있는 캐릭터가 저희 차기작에 등장하는 비트라는 캐릭터인데요. 요 이미지를 그냥 글로 설명을 해보자면 검은색 더벅머리를 하고 있고 붉은색 브릿지, 푸른 눈동자에 검은색 추리닝을 입고 있는데 이제 흰 티셔츠가 좀 삐져나와 있고 붉은색 메카닉 다리를 한 운동화를 신은 캐릭터가 다리를 접고 앉아 있다라는 거를 글로 다 설명한 다음에 AI한테 이제 그려줘라고 하면 분명히 그런 의도가 100% 반영된 이미지가 나오지 않게 돼요. 이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우상단에 있는 캐릭터는 꽤 많은 외형을 반영한 걸 보실 수 있어요. 뭐 추리닝 입고 있고 흰 티셔츠가 삐져나와 있고 메카닉 다리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파란색이라든가 동작에 대한 것이 이제 다리를 접고 있는 앉아 있는 포즈가 아니고 서 있는 포즈로 나온 이미지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의도를 계속 반영하려고 이 비트를 앉아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라고 의도를 계속 추가하다 보면 앉기는 했는데 다리가 이제 메카닉 다리가 아닌 바지 형태로 바뀐다던가 하는 거를 이제 AI 작업을 하시다 보면 많이 겪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비트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AI한테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 퀄리티가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이미지는 자세도 모두 반영된 상태에서 붉은색 메카닉 다리를 하고 있지만 보시면 허벅지 쪽에 옷주름처럼 묘사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학습 데이터가 대부분 인간형 캐릭터들은 바지를 입고 있는 학습 자료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나오게 되고 추가적으로 계속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해서 학습을 시키면 최종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메카닉 다리가 완벽하게 구현된 이미지까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지속적으로 AI를 학습시켜서 게임에 등장해야 될 캐릭터에 대한 데이터를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라는 과정 한번 짚어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AI를 사용하지 않던 과거 프로세스에서는 전혀 이제 적용되지 않던 방식이다 보니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I한테 의도를 전달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큰 항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R&D를 진행하면서 각 항목별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는 맞는데 파트별로 이런 거를 활용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엔드단에서 결과물들에 대한 퀄리티도 조금씩은 달라서 그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4가지 형태가 준비되어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텍스트 투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통해서 또 이미지를 만드는 이미지 투 이미지. 세 번째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학습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번째가 최근 한 3월쯤에 발표된 컨트롤렛이라는 익스텐션 기능인데 이 기능 통해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준비하지 그걸로도 충분히 설명 불가능한 부분들을 AI한테 설명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이 4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뒤에서 나오는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작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투 이미지나 컨트롤렛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공돼야 될 이미지나 스케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만들기가 좀 힘든 파트. 예를 들면 저희 팀에서는 기획팀에서 캐릭터에 대한 초기 설정을 할 때 예전 같은 케이스는 다른 게임에서 비슷한 캐릭터를 찾는다던가 핀터레스트나 아트스테이션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캐릭터들을 찾곤 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세계관에 등장할 만한 캐릭터들이 학습되어 있는 AI가 있다 보니 기획팀에서도 본인이 생각했던 설정 자체를 텍스트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비된 이미지도 저희 기획팀에서 캐릭터에 대한 설정을 처음 잡아보고 아트팀에 이런 캐릭터를 한번 구상해봤습니다라고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저희 캐릭터 게임에 등장하는 조아라는 캐릭터가 AI한테 학습되어 있는 거를 기반으로 준비되어 온 이미지인데요. 조아라는 캐릭터는 보시다시피 이제 핑크색 머리에 헤드셋, 고글을 끼고 있고 점퍼와 이제 백팩을 메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 저희 AI한테 조아 캐릭터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학습되어 있어서 조아를 등장시킨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컨셉 디자이너 분들은 최근에 이제 퇴근하시기 전에 본인이 제작한 캐릭터들을 토대로 그 캐릭터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나 그런 걸 이미지화하는 작업들을 AI한테 시켜놓고 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AI가 야근하고 철야를 통해서 이미지를 엄청 많이 생산을 해내고 아침에 이제 돌아와서 그 이미지들 중에 고르는 형태로 이미지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단에서 설명드렸듯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아가 개화할 수 있는 행동들을 이미지화 해줘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저희가 뭐 몇백 장의 이미지들 중에 굉장히 잘 나온 이미지만 추려서 가져왔지만 그 이미지들 중에 대다수는 뭐 개 몸에다가 조아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는다든가 조아가 이렇게 개처럼 바뀌어져 있던가 이상하게 그려놓은 그림들도 굉장히 대다수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업무 시간에 내가 필요할 때 이미지를 뽑는 것과 내가 의도한 것들을 충분히 잘 준비하고 저녁에 AI한테 전달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 동안에 AI가 뽑아낸 이미지를 선택하는 과정 자체도 그동안에 저희가 가져올 수 없었던 프로세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미지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서비스 전 기간 동안에 컨텐츠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 통해서 제가 좀 한번 짚었으면 했던 부분이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AI 관련된 R&D와 이제 적극 도용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부 팀원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AI로 이제 생산성이 향상되면 사람이 다 대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컨텐츠 생산에 대한 확장을 경험해 본 바로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게임의 컨텐츠 형태가 조만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전에 저희가 서비스했던 수집형 RPG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캐릭터 추가하게 되면 그냥 캐릭터의 외형이나 뭐 스킬에 대한 연출, 뭐 성능 정도 그리고 뭐 캐릭터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많이 담는다 하더라도 텍스트로 적혀져 있는 설명 정도를 겨우겨우 업데이트 해왔는데 AI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 하나를 업데이트 하더라도 캐릭터의 소소한 일상이라던가 과거 이야기들을 다 이미지화할 수 있고 심지어는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고 있어서 게임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자체가 확장돼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AI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의 업무는 범위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AI 활용해서 단순히 기존 게임의 프레임에서 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산성 확대로 게임 자체에 대한 그 컨텐츠의 확대가 있지 않을까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통해서 그거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퇴근 때 저희 게임 세계관에 등장할 법한 배경을 이제 그려달라고 하고 퇴근한 뒤에 아침에 와서 괜찮은 건물들 이미지 출연했던 이미지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요즘에 R&D에 좀 많이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에셋들은 저희가 이전에 런칭했던 엑소스 히어로즈라는 게임에서 등장했던 캐릭터고요. 엑소스 히어로즈라는 게임이 3년간 라이브를 진행을 했다 보니까 쌓인 이미지가 꽤나 방대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AI한테 학습을 시키고 엑소스 히어로즈의 그림체나 디자인을 다 구현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구현이 가능하면 저 기본 제일 좌측에 있는 이미지가 레이켈이라는 캐릭터의 기본 모델과 기본 텍스처예요. 그냥 색깔 정보만 있는 기본 쉐이딩된 이미지인데 저 이미지를 엑소스 히어로즈 모델을 통해서 이미지화하면 실제로 거의 일러스트급의 이미지로 3D 캐릭터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R&D를 진행했던 결과물이고요. 꽤 괜찮게 이미지가 뽑혀서 이거를 실제 3D 리소스화하는 거에 요즘에 많은 R&D를 투입을 하고 있고 이후에도 조금 비슷한 이미지들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미지 투 이미지 통해서 제작했던 또 다른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SM에서 발표했던 영상이 이제 좌측 이미지들인데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서 AI로 후보적 렌더링을 했으면 이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개인 취향 담아서 한번 만들어봤던 이미지고요. 우상단에 있는 이미지는 저희 계열사인 라인게임즈에서 서비스했던 드래곤플라이트의 이미지를 그쪽 작업자분과 러프 스케치로부터 이미지 일러스트화하는 과정까지 같이 진행해본 이미지입니다. 아래는 말씀드렸던 엑소스 히어로즈 모델을 통해서 신캐릭터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본 영상이고요. 학습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기 첫 번째 있는 이미지가 말씀드렸던 엑소스 히어로즈 모델로 제작한 이미지고 저 이미지는 이제 리터칭이나 별도 다른 뭐 이미지 제한 없이 텍스트로만 저희 게임에 등장했던 캐릭터를 그대로 구현한 이미지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엑스트라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거대 모델을 만드는 데는 이미지가 원체 많이 필요하고 이제 학습시키는 시간도 오래 걸려서 최근에는 로라나 뭐 텍스처 인버전 같은 소규모 학습 데이터로 이미지화하는 것들에 대한 학습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사이트에 한번 가보시면 전 세계에서 이제 AI 학습을 시키시는 분들이 본인의 취향이나 뭐 캐릭터들을 학습시킨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뭐 모델을 받으셔도 좋고 추가적인 엑스트라 네트워크를 받아서 본인이 추구하는 화풍이나 캐릭터들을 그대로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사이트여서 처음 입문하실 때 활용해 보시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네트워크로 화풍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스파이 패밀리에 나왔던 요르라는 캐릭터로 알고 있는데 저 사이트에 요 캐릭터에 대한 학습된 자료로 한번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저희 엑소스 히어로즈 모델을 만들었을 때 저희 게임에 등장했던 모든 주요 캐릭터들을 로라화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내부에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화면에 대한 내용이고 저 좌측 상단에 있는 도르카라는 캐릭터를 학습시켜서 로라화 시켜놓으면 그 도르카의 이미지가 필요할 때 그 로라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을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넷인데요. 컨트롤넷이 이제 3월에 발표되면서 글이나 텍스트나 이미지로만 전달하던 한계를 조금 더 뚫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렛을 활용하면 이제 포즈나 공간에 대한 이해나 그리고 스케치를 통해서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제일 좌측에 있는 이미지 보시면 그 좌하단에 보이시는 그 스틱으로 되어 있는 포즈 인형을 보실 수 있는데요. 컨트롤렛의 오픈 포즈라는 기능이고 저 포즈와 캐릭터에 대한 생김새를 텍스트로 전달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스틱 이미지의 포즈를 그대로 하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이 또 저희가 조금 더 R&D에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배경 제작 프로세스가 과거에는 모델링을 하고 텍스처를 진행해서 텍스처가 다 완성되면 씬 배치를 하고 대규모 씬인 경우에는 이제 각 건물들이 작업자가 다르다 보니까 각각 스타일을 맞추는 기간도 가져야 되고
씬이 다 완성되고 나면 이제 라이트맵을 구워서 완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요. AI 시대가 되면서는 이 과정을 조금 섞어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모델링이 완성되면 바로 씬 배치에 들어가고, 씬 배치가 완성되고 나면 씬에서 뎁스맵을 추출해서 AI한테 컨트롤렛을 통해서 뎁스맵을 AI한테 제공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그 환경 그대로를 이미지화를 해서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저 뎁스맵을 통한 배경을 수십 장에서 수백 장을 렌더링을 먼저 한 다음에 저희가 예상했던 계획했던 이미지와 가장 비슷한 이미지를 고르고 미리 배치해놨던 씬에 프로젝션 맵을 걸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구상했던 환경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작을 제작함에 있어서도 해당 파이프라인으로 저희가 배경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소규모 제작팀에서 뭐 언리얼이나 그 좋은 엔진을 써서 라이트까지 세팅하고 완결 짓기까지는 테크니컬 아티스트의 도움 없이 생각보다 완결 짓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것보다도 오히려 AI가 라이트맵이랑 텍스처까지 완벽하게 컴플리트 맵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소규모 스튜디오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퀄리티를 내기에 좋은 파이프라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보시는 세 번째 이미지와 네 번째 이미지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캐릭터를 학습시켜야 될 때 AI한테 처음 보는 캐릭터들을 학습시켜야 될 때는 최소한 5장 정도의 해당 캐릭터 이미지들이 필요한데 이미지들을 일일이 다 손으로 그리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작업이어서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꽤나 필요한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케치 단계에서 바로 완성 단계로 넘어가는 공정 자체를 컨트롤렛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과정이고요. 요 밑에 있는 캐릭터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조아라는 캐릭터를 학습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이제 컨트롤렛을 활용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들었던 결과물들이고요. 가장 좌측에 있는 결과물을 제가 요즘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저 결과물이 저한테 좀 많은 걸 시사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만드신 분이 저희 캐릭터 모델링 그 컨셉 디자이너 분이신데 저희가 과거 이제 엑소스 히어로즈를 만들 때는 그 3D 제작을 위한 컨셉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3주의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AI 도입하면서는 그냥 3D 제작을 위한 컨셉 아트는 3일에서 빠르면 반나절에 완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컨셉 디자이너 분의 스케줄이 굉장히 뜨겠죠. 그래서 컨셉 디자이너 분이 본인이 만든 캐릭터에 아까 보셨던 뭐 소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컨트롤렛 통해서 이미지 한 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비용이 많이 줄다 보니 그 이미지들을 많이 만들어서 애니메이션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스킬 연출도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AI와 함께 다 그려서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 보고 있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영역의 확장을 이루게 되면 한 사람의 작업자가 여러 분야를 AI와 함께 다룰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결과물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옆에 있는 이미지들은 추가적인 콘텐츠 저희가 뭐 게임에서 웹툰 형태의 만화를 제공하게 돼 필요할 만화식 표현들도 한번 R&D를 진행한 결과물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3D 텍스처화하는 과정, 그리고 배경 모델의 기본 텍스처를 또 컴플리트 이미지화하는 과정 담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과 제가 이제 R&D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제 AI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연구 개발하는 중에 저희가 작년 말까지 준비했던 프로세스를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졌던 프로세스도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효율이 좋았는데 스테이블 디퓨전 나오고 컨트롤렛 나오면서 거의 모든 프로세스를 다 초기화시키는 과정을 한 2번 반복하고 나니 저도 약간은 무섭더라고요. 이게 지금 계속 연구는 하고 있는데 이게 기술 개발로 인해서 계속 쓸모없는 파이프라인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 생각을 좀 리셋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AI가 지속적으로 끝까지 발전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때 그럼 정말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냥 AI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냥 무한의 라이브러리라고 바라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SS 스토어나 언리얼에서 제공하는 메가스캔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스튜디오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어디에 무슨 에셋이 있는지 몰라서 활용에 대한 차이가 있듯이 앞으로 AI가 이미지를 아무리 잘 그린다 하더라도 각 스튜디오별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차이에 의해서 컨텐츠에 대한 품질은 계속 결정될 거고 그 말은 결국 사람이 그 파이프라인에서의 적응만 이루어진다면 분명 어떤 일이든 필요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저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현재 AI를 바라보는 제 관점은 그냥 그 컨셉 디자이너 분들이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웹툰 작가님 분들의 고강도 노동에 대한 부분들이 꽤 많이 조명되고 있었는데 그런 브러시질을 하는 데 있어서 손목이 혹사되는 것들을 충분히 케어해 줄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제공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지 이제 AI가 출발되면서 겪었던 부작용이나 잡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오히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20년 전에 제가 이제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도트가 이제 게임에서의 주류 아트웍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3D 기술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전환이 됐었고 제가 R&D 하면서 조금 이제 긴장을 느꼈던 부분이 3D 텍스처 준비하면서 레이켈 모델을 보여주고 일러스트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그 하드웨어가 발전해서 AI가 그리는 프레임 자체가 실시간으로 초당 24프레임 이상을 그리게 되면 모델에서의 퀄리티를 그렇게 높이지 않더라도 AI가 알아서 이쁘게 잘 그려줄 테니 모델에 대한 정보가 점점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드웨어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3D 데이터에 대한 밸류도 계속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술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는 알 수 없다 보니 그게 뭐 근 1년 3년 내에 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하드웨어가 발전했을 때는 3D라는 기술 자체가 과거 기술로 바뀌고 AI한테 충분한 캐릭터가 해야 될 행동, 기타 등등들이 잘 학습되어 있는 상태라면 굳이 3D 모델까지도 아니고 아까 오픈포즈에서 보여드렸던 그냥 막대기 인형 정도로만 씬에다가 배치를 해놔도 AI가 알아서 아, 그 캐릭터구나라고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그려주는 형태로 개발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이제 강연할 때마다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에서 꽤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저희 내부 팀원들은 꽤나 긍정적으로 AI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굉장히 많이 흔들리세요. 이제 주변 분들에 대해서 듣는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아 이거를 내가 브러쉬로 그림 그리는 걸 놓는 게 맞나? 이런 의문들을 순간순간 받게 돼서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빨리 기술 발전을 시키는 게 오히려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써놓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불법 복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게임 산업, 영화 산업, 음반 시장 다 침체될 거고 문화 산업이 도태될 거다. 이제 의식 개선이 필요하고 그때 왜 뭐 굿 다운로드 캠페인이라고 해서 연예인분들도 많이 그런 것들을 진행했던 기억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사라진 건 온라인 서비스랑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오면서부터 지금도 뭐 불법 다운로드 관련된 내용은 있지만 그게 뭐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거론되고 있지 않듯이 AI 관련된 것도 뭐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분명 존재하지만 AI를 충분히 잘 활용하고 이 기술의 이점이 원래 원창작자들한테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많이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그냥 AI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같이 기술에 대한 저변 확대를 하는 게 오히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